저 할머니 좀 봐. 집에서 손주나 볼 것이지. 왜 여기 와서 빵을 만들고 있냐? 할머니가 1등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요. 박순애 대리님, 명예퇴직 신청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인사팀 과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58살 박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했던 은행이었거든요. 대리님, 이해하시죠? 요즘 은행들이 다 구조조정 중이라서요. 50대 후반분들은 어차피 과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애는 서류에 사인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의실을 나오는 순애의 뒷모습을 보며 젊은 여직원들이 속삭였어요. 저 나이면 그만둘 때도 됐지. 우리 엄마도 그 나이에 집에만 계시던데. 복도를 걷는 순애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30년간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실수도 거의 없었는데 결국 나이 때문에 쫓겨나는 거였죠.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면서 순애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28살 이 은행에 처음 입사했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까만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때는 꿈이 많았는데 순애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실 젊었을 때 순애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거든요. 제과 제빵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여자가 안정적인 직장 다녀야 시집 잘 간다며 반대하셨고 순애는 꿈을 접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동네 빵집 앞을 지나갔어요. 진열대에 놓인 크루아상과 바게트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머리는 반쯤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이제 남 뭘 하며 살지? 현관문을 열자 딸 민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32살 민지는 작은 프랑스 제빵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순애는 명예퇴직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공책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는 이 공책을 순애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순애야, 엄마가 평생 만들었던 빵 레시피가 다 여기 있단다. 언젠가 내가 이걸로 사람들 배불리고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구나. 노트를 펼치자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단팥빵 마이너스 밀가루 500g, 설탕 80g, 소금 5g. 레시피 옆에는 어머니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순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하던 빵. 학교 끝나고 오면 항상 구워줬지. 순애는 그때가 기억났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 가득 빵 굽는 냄새가 퍼져 있었고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계셨죠. 어머니가 만든 단팥빵은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이웃들이 박 여사 손은 금손이라며 칭찬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제과점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여자가 장사하면 집안 망한다며 반대하셨거든요. 어머니는 그저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만 빵을 만드셨죠. 순애는 레시피 노트를 꼭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도 엄마 뜻을 못 이뤘어요. 며칠 후 순애는 거실에서 민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명예퇴직 이야기를 털어놓자 민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엄마를 자르다니. 그 은행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괜찮아. 나도 이제 나이가. 무슨 나이가? 요즘 50대는 한창이라고. 민지가 화를 내다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어요. 엄마, 우리 학원에서 취미반 수업 들어볼래? 제빵 배우면 집에서라도 할 거 있잖아. 요즘 시니어 분들도 많이 오셔. 순애의 가슴이 쿵 뛰었어요. 평생 꿈꿨던 제빵을 이제라도 배울 수 있다니. 그래도 될까? 내가 이 나이에. 뭔 소리야. 배우고 싶은 거 배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일주일 후 순애는 떨리는 마음으로 딸의 제빵학원 문을 열었어요. 라 메종 블랑쇠라는 간판이 붙은 깔끔한 학원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젊은 학생들이 하나 둘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순애가 들어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어머, 저분 누구세요? 혹시 선생님 어머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애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민지가 들어와 수업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크루아상 만들기를 배워볼 거예요. 크루아상은 버터를 여러 번 접어서 겹겹이 층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민지가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죽을 밀고 접고 또 밀었죠. 학생들은 모두 집중해서 지켜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도 해보세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밀대를 들었어요. 하지만 반죽이 생각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니까 반죽이 찢어졌어요. 옆자리 여학생이 힐끗 쳐다보며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저 아줌마 왜 여기 온 거야? 취미반이라고 했잖아. 요즘 중년층들 이런 데 많이 온대. 순애는 못 들은 척했지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계속 반죽을 밀려고 했지만 손목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안 됐죠. 어머니, 힘을 좀 더 주셔야 해요. 민지가 다가와 순애의 손을 잡고 알려줬어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 앞에서 딸에게 배우려니 더 어색했죠. 괜찮아, 민지야. 내가 천천히 할게.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만든 크루아상을 오븐에 넣었어요. 30분 후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크루아상은 겹이 잘 살아있고 모양도 예뻤어요. 하지만 순애의 것은 납작하고 층도 거의 안 보였죠. 이게 뭐야? 순애가 실망한 표정으로 자신의 빵을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엄마. 처음이니까 그런 거야. 다음에는 잘 될 거야. 민지가 위로했지만 순애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젊은 학생들은 금방 따라하는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자신이 만든 납작한 크루아상을 봉지에 담아들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옆자리 고등학생이 힐끗 쳐다보며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줌마 뭐 만들었대? 완전 망한 것 같은데. 순애는 봉지를 가방 안에 꽁꽁 숨겼어요. 다음 주 수업 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바게트 만들기였습니다. 순애는 지난주보다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역시 쉽지 않았어요. 반죽을 치대는데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젊은 학생들은 힘차게 반죽을 주무르는데 순애는 몇 번 하다가 쉬어야 했죠. 아유, 손목이. 순애가 작게 신음했어요. 그때 앞자리에 앉은 20대 여학생이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아줌마, 힘드시면 쉬셨다가 하세요. 억지로 하시면 다치세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순애에게는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못 따라온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순애는 이를 악물고 계속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바게트는 딱딱하게 굳었고 속은 제대로 익지도 않았죠. 석 달이 지났어요. 순애는 빠짐없이 매주 학원에 다녔지만 실력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중급반으로 올라갔지만 순애만 초급반에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학원에 새로운 강사가 왔어요. 이서연이라는 32살의 파티시에였습니다.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천재였죠. 서연은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흰색 셰프복을 입은 모습이 마치 모델 같았습니다. 그녀가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와, 저분이 그 유명한 이서연 셰프? 인스타그램에서 봤어. 팔로워가 10만 명이래.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그녀의 시선이 맨 뒷자리에 앉은 순애에게 머물렀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반을 맡게 된 이서연입니다. 저는 기본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빵은 정확한 레시피와 손기술이 생명이거든요. 서연이 칠판에 오늘의 메뉴를 적었어요. 마카롱이었습니다. 마카롱은 제빵계의 다이아몬드예요. 온도, 습도, 반죽 상태 모든 게 완벽해야 성공할 수 있죠. 서연이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달걀 흰자를 휘핑하는 속도, 설탕을 넣는 타이밍, 아몬드 가루를 섞는 방법까지 모든 게 교과서 같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정확하게 따라 해보세요. 순애는 긴장하며 재료를 계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설탕을 너무 많이 넣고 말았죠. 아이고. 당황한 순애가 설탕을 다시 덜어내려고 하는데 서연이 다가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죄송해요. 설탕을 좀 많이 넣어서. 레시피는 정확해야 해요. 대충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서연이 순애의 볼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순애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다시 시작했지만 이번엔 머랭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했어요. 휘핑을 너무 오래 해서 머랭이 퍽퍽해진 거였죠. 서연이 다시 다가와서 머랭을 확인했어요. 이건 쓸 수가 없어요. 과휘핑 됐어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시간이 없어요. 다른 분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서연의 말에 순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 그날 순애는 마카롱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 둘 나가는데 서연이 순애를 불렀어요. 잠깐만 남아 계시겠어요?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힘을 좀 더 주셔야 해요. 민지가 다가와 순애의 손을 잡고 알려줬어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 앞에서 딸에게 배우려니 더 어색했죠. 괜찮아, 민지야. 내가 천천히 할게.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만든 크루아상을 오븐에 넣었어요. 30분 후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크루아상은 겹이 잘 살아있고 모양도 예뻤어요. 하지만 순애의 것은 납작하고 층도 거의 안 보였죠. 이게 뭐야? 순애가 실망한 표정으로 자신의 빵을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엄마. 처음이니까 그런 거야. 다음에는 잘 될 거야. 민지가 위로했지만 순애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젊은 학생들은 금방 따라하는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자신이 만든 납작한 크루아상을 봉지에 담아들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옆자리 고등학생이 힐끗 쳐다보며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줌마 뭐 만들었대. 완전 망한 것 같은데. 순애는 봉지를 가방 안에 꽁꽁 숨겼어요. 다음 주 수업 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바게트 만들기였습니다. 순애는 지난주보다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역시 쉽지 않았어요. 반죽을 치대는데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젊은 학생들은 힘차게 반죽을 주무르는데 순애는 몇 번 하다가 쉬어야 했죠. 아유, 손목이. 순애가 작게 신음했어요. 그때 앞자리에 앉은 20대 여학생이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아줌마, 힘드시면 쉬셨다가 하세요. 억지로 하시면 다치세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순애에게는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못 따라온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순애는 이를 악물고 계속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바게트는 딱딱하게 굳었고 속은 제대로 익지도 않았죠. 제2장 제4챕터. 석 달이 지났어요. 순애는 빠짐없이 매주 학원에 다녔지만 실력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중급반으로 올라갔지만 순애만 초급반에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학원에 새로운 강사가 왔어요. 이서연이라는 32살의 파티시에였습니다.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천재였죠. 서연은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흰색 셰프복을 입은 모습이 마치 모델 같았습니다. 그녀가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와, 저분이 그 유명한 이서연 셰프? 인스타그램에서 봤어. 팔로워가 10만 명이래.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그녀의 시선이 맨 뒷자리에 앉은 순애에게 머물렀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반을 맡게 된 이서연입니다. 저는 기본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빵은 정확한 레시피와 손기술이 생명이거든요.
서연이 칠판에 오늘의 메뉴를 적었어요. 마카롱이었습니다. 마카롱은 제빵계의 다이아몬드예요. 온도, 습도, 반죽 상태 모든 게 완벽해야 성공할 수 있죠. 서연이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달걀 흰자를 휘핑하는 속도, 설탕을 넣는 타이밍, 아몬드 가루를 섞는 방법까지 모든 게 교과서 같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정확하게 따라 해보세요. 순애는 긴장하며 재료를 계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설탕을 너무 많이 넣고 말았죠. 아이고. 당황한 순애가 설탕을 다시 덜어내려고 하는데 서연이 다가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죄송해요. 설탕을 좀 많이 넣어서 레시피는 정확해야 해요. 대충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서연이 순애의 볼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순애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다시 시작했지만 이번엔 머랭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했어요. 휘핑을 너무 오래 해서 머랭이 퍽퍽해진 거였죠. 서연이 다시 다가와서 머랭을 확인했어요. 이건 쓸 수가 없어요. 과휘핑 됐어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시간이 없어요. 다른 분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서연의 말에 순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 그날 순애는 마카롱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 둘 나가는데 서연이 순애를 불렀어요. 잠깐만 남아 계시겠어요?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2장 제5 챕터. 교실에는 서연과 순애만 남았어요. 서연은 팔짱을 끼고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왜 제빵을 배우시려는 거예요? 그게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어서요. 평생이요? 서연이 비웃듯 웃었어요. 그럼 왜 진작 안 하셨어요? 이제 와서 시작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연의 날카로운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제가 보기엔 어머니께서 이 일에 적성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손목 힘도 없으시고 집중력도 떨어지세요. 무엇보다 젊은 학생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재능이 없으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 낭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빵은 육체 노동이거든요. 하루 종일 서서 반죽하고 오븐 앞에서 시간 체크하고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이에요. 서연이 가방을 매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집에서 취미로 빵 만드는 유튜브나 보세요. 굳이 학원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다른 학생들한테도 민폐고요. 서연이 교실을 나갔어요. 순애는 혼자 남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폐라니. 집으로 돌아오는 순애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지하철에서도 계속 서연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재능이 없는 거예요. 민폐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지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오늘 수업 어땠어? 순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었어요. 응, 좋았어. 하지만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져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내가 정말 재능이 없는 걸까?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무모한 걸까? 서랍에서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꺼냈어요. 어머니의 글씨를 보니 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 안 될 것 같아요. 나이도 많고 재능도 없어요.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죠.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학원에 전화를 걸려다가 말았어요. 그냥 안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수강료는 이미 냈으니까 손해지만 더 이상 민폐 끼치는 것보단 나았어요. 하지만 민지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수업 안 가? 응. 좀 피곤해서.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아니야, 괜찮아.
순애는 거짓말을 했어요. 딸한테 서연이 한 말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딸의 학원 선생이 자기 엄마를 무시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애는 한 번도 학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물어볼 때마다 몸이 안 좋다, 약속이 있다며 둘러댔어요.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어요. 엄마, 혹시 학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서연 셰프가 뭐라고 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엄마, 나한테 숨기지 마. 다 알아. 순애가 깜짝 놀라 민지를 쳐다봤어요. 뭘 안다는 거야? 서연 셰프가 엄마한테 그만두라고 했다며. 다른 학생한테 들었어. 민지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내가 당장 가서 따져야겠어. 어떻게 학생한테 그런 말을 해? 안 돼, 민지야. 순애가 딸을 붙잡았어요. 괜찮아. 서연 선생님 말이 맞아. 나는 재능도 없고 나이도 많잖니. 무슨 소리야, 엄마. 나이가 뭐가 문제야? 문제지. 손목도 아프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다른 학생들보다 느리고.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엄마가 계속 다니면 다른 학생들한테 민폐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만둘래.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며칠 후 순애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식빵 코너를 지나가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각양각색의 빵들을 보니 가슴이 아렸어요. 나도 저런 빵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때 옆에서 젊은 엄마와 아이의 대화가 들렸어요. 엄마, 이 빵 사줘. 안 돼. 이건 너무 비싸. 집에 가서 엄마가 만들어줄게. 엄마가 만든 빵이 제일 맛있어.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도 언젠가 손주들에게 빵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학원 앞을 지나게 됐어요. 유리창 너머로 학생들이 즐겁게 빵을 만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학생들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순애도 저 안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에휴. 순애가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집에 돌아온 순애는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다시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어머니가 남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순애야, 엄마는 너한테 미안하구나. 내가 제빵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게 평생 후회야. 엄마도 젊었을 때 도전하지 못한 게 한이 되어서 너만큼은 꿈을 이루길 바랐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거 해. 남들이 뭐라든 상관하지 말고. 순애는 어머니의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근데 저는 정말 재능이 없나 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기 전에 유튜브를 켰어요. 시니어 제빵, 중년 베이커리 창업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죠. 화면에 60대 할머니가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영상이 떴어요. 순애는 클릭했습니다. 저는 65에 제빵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 늦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하고 싶었어요. 지금 제 빵집은 동네에서 제일 유명해요.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니 순애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재능이 없으세요. 민폐예요. 순애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펴놓고 단팥빵 만드는 법을 봤습니다. 한 번만 해볼까? 순애는 조심스럽게 밀가루를 계량하기 시작했어요. 레시피대로 물, 설탕, 이스트를 넣고 반죽을 시작했죠. 손으로 반죽을 치대는데 손목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고 계속했습니다. 30분 정도 치대니까 반죽이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되네. 순애는 신기한 마음으로 반죽을 동그랗게 빚었어요. 그리고 1차 발효를 시켰죠. 1시간 후 반죽이 2배로 부풀어 있었어요. 순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학원에서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집에서는 되는 거예요.
팥소를 만들어 반죽 안에 넣고 오븐에 구웠어요. 20분 후 부엌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오븐 문을 열자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단팥빵이 나왔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빵이었어요. 어머.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빵을 바라봤어요. 민지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무슨 냄새야? 헐, 이거 엄마가 만든 거야? 응. 외할머니 레시피로 만들어 봤어. 민지가 빵을 하나 집어 먹어봤어요. 맛있는데.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정말? 응. 학원에서 만든 빵보다 훨씬 맛있어. 이게 바로 엄마 손맛이구나. 순애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이 만든 빵을 맛있다고 해줬거든요. 민지가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학원에 가져가 봐. 서연 셰프한테 보여주자. 아니야, 괜찮아. 왜? 엄마 실력 있는데 왜 숨겨?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에게 또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민지는 순애가 만든 단팥빵을 몰래 학원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서연 셰프님, 잠깐 맛 좀 봐주실래요? 민지가 교무실로 들어와 단팥빵을 내밀었어요. 서연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빵을 봤어요. 이게 뭔데요? 제 어머니가 만든 빵이에요. 아, 그 어머니. 서연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쳤어요. 하지만 민지의 간절한 눈빛에 어쩔 수 없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제 어머니요. 외할머니 레시피로 만드셨대요. 서연은 다시 한 입 먹어봤어요. 빵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습니다. 팥소는 달지만 느끼하지 않았고 뭔가 깊은 맛이 있었어요. 이건 요즘 빵이 아니에요. 네, 옛날 빵이에요. 정성스럽게 손으로 반죽하고 시간을 들여서 만든 빵. 요즘 기계로 만든 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7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등은 약간 굽었지만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민지야, 오늘 수업 준비는? 말을 하다가 노인이 멈췄어요. 책상 위에 놓인 단팥빵에서 눈을 뗄 수 없었거든요. 이게 어디서 난 빵이지? 노인이 다가와 빵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장 사장님, 이거 민지 어머니가 만든 거래요. 서연이 설명했어요. 장인철 사장은 이 학원의 실제 주인이었어요. 50년간 제빵업계에 몸담아온 전설적인 제빵 장인이었죠. 10년 전에 은퇴했지만 가끔 학원에 들러 후배들을 지도하곤 했어요. 한 입만 먹어봐도 되겠니? 네, 사장님. 장인철은 조심스럽게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천천히 씹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건 옛날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이야. 장인철은 단팥빵을 내려놓고 민지를 바라봤어요. 이걸 만든 분을 당장 만나고 싶구나. 정말요? 응. 이 빵에는 요즘 빵에서 찾을 수 없는 게 있어. 바로 정성과 시간이지. 민지는 즉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당장 학원으로 와.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와봐. 빨리. 순애는 영문도 모른 채 학원으로 향했어요. 교무실에 들어서자 서연과 낯선 노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장인철 사장님이세요. 이 학원 원장님이시고 제빵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세요. 민지가 소개했어요. 장인철은 순애에게 다가와 두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 빵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레시피 노트가 있거든요. 그 노트 좀 볼 수 있을까요? 순애는 다음 날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가져왔어요. 장인철은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보물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잃어버린 진짜 제빵의 정신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정말요? 네.
요즘 제빵은 너무 화려하고 빠르기만 해요. 맛보다는 보기 좋은 걸 추구하죠. 하지만 진짜 빵은 이래야 해요. 정성스럽게 반죽하고 충분히 발효시키고 사랑을 담아서 만드는 거예요. 장인철이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한테 제빵을 배워보실 생각 없으세요?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요? 하지만 저는 재능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장인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제빵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어머니 빵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재능이에요. 서연이 옆에서 얼굴을 붉혔어요. 자신이 순애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사장님 하지만 서연 씨, 자네는 기술은 완벽하지만 마음이 부족해. 빵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먹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진짜 빵이지. 장인철은 다시 순애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하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제빵을 배워봐요. 어머니가 가진 것과 제가 가진 걸 합치면 정말 대단한 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 준 거였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보증합니다. 그날부터 순애의 진짜 제빵 수업이 시작됐어요. 장인철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학생들이 오기 전 시간에 순애를 가르쳤습니다. 첫 수업날 장인철은 순애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레시피요? 아니에요. 반죽이에요. 장인철이 밀가루를 볼에 담으며 말했어요. 반죽은 살아있어요. 온도, 습도, 힘의 세기에 따라 매번 달라지죠. 레시피는 가이드일 뿐이에요. 진짜 제빵사는 반죽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해요. 반죽과 대화요? 네. 손으로 만졌을 때 반죽이 뭘 원하는지 느껴야 해요. 물이 더 필요한지, 반죽이 더 필요한지, 쉬어야 하는지. 장인철이 순애의 손을 잡고 반죽 위에 올려놓았어요. 느껴보세요. 이 반죽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순애는 눈을 감고 집중했어요. 반죽의 촉감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약간 뻣뻣한 느낌이 들었어요. 물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장인철이 환하게 웃었어요. 수업은 계속됐어요. 장인철은 순애에게 프랑스 빵, 독일 빵, 이탈리아 빵의 차이를 알려줬습니다. 각 나라마다 밀가루 종류가 다르고 발효 시간이 다르고 굽는 온도가 다르다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본기였어요. 어머니, 손목이 아프시죠? 네. 좀 그래요. 그럼 반죽하는 방법을 바꿔봐요. 힘으로 치대는 게 아니라 접어서 늘리는 거예요. 장인철이 시범을 보였어요. 반죽을 반으로 접고 돌리고 다시 접고 마치 천을 개는 것 같았어요. 순애가 따라 해봤어요. 신기하게도 손목이 덜 아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죽에 공기층이 생겨서 더 부드러운 빵이 돼요. 힘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순애는 매번 수업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장인철에게 배우는 시간은 학원에서 젊은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2달이 지났어요. 순애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매일 밤 연습했고 장인철의 지도로 기본기가 탄탄해졌죠. 어느 날 장인철이 순애에게 제안했어요. 어머니, 다음 달에 우리 학원에서 제빵 콩쿠르를 열어요. 나가보시겠어요? 콩쿠르요? 저는 아직 어머니 실력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건 경쟁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배운 걸 보여주는 자리예요. 순애는 망설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빵을 만든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날 밤 순애는 민지와 상의했어요. 엄마 나가봐. 엄마 실력 나도 알잖아. 요즘 만드는 빵 진짜 맛있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랑 경쟁하려니까 겁나. 엄마는 엄마만의 장점이 있어.
그 따뜻한 손만 말이야. 민지의 격려에 순애는 용기를 냈어요. 다음 날 장인철에게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어머니.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학원 게시판에 콩쿠르 참가자 명단이 붙었어요. 총 20명이 참가하는데 그중 순애의 이름이 눈에 띄었죠. 박순애? 이분 누구야? 아, 민지쌤 어머니 아니야? 헐, 진짜? 그 아줌마가 콩쿠르에 나온다고?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의 제자 중 한 명인 최유진이라는 25살 여학생이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언니, 저 아줌마 예전에 우리 반에 있었잖아. 맨날 실수만 하고 수업 분위기 망치던 사람. 맞아, 기억나. 마카롱도 제대로 못 만들었잖아. 근데 콩쿠르에는 왜 나와? 창피하지도 않나? 유진이 스마트폰을 꺼내 학원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키읔키읔키읔 콩쿠르 명단 봤어? 박순애 아줌마 나온대. 진짜 웃기지 않음? 키읔키읔키읔 꽃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헐 대박 키읔키읔키읔 민폐 오짐 키읔키읔키읔 아줌마가 우리랑 경쟁한다고? 오바 키읔키읔 나이 들어서 철없어진 듯 순애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하지만 학원에 갈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오신다. 쟤 진짜 나오나 봐.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순애는 학원 근처 식당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때 유진과 친구들이 식당에 들어왔어요. 순애를 발견한 유진이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나이 든 사람이 왜 젊은 사람들이랑 경쟁하려고 하는 거야? 친구가 대답했어요. 관심병 아니야? 요즘 중년들 그런 거 많대. 젊은이들한테 끼고 싶어서. 에휴, 민폐지. 심사위원들도 피곤하겠다. 뻔히 떨어질 거 보는 것도 일이잖아. 순애는 김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놓쳤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리고 있잖아. 서연 셰프님이 그러시던데 저 아줌마 예전에 수업 때 완전 못했대. 기본도 안 되어 있다고. 헐, 그럼 왜 콩쿠르에 나와? 장 사장님이 밀어주신대. 근데 실력은 꼴찌 수준이라던데.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식당을 나왔어요. 김밥은 반도 못 먹었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참가 신청을 취소하고 싶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장인철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장 사장님한테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지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민지야, 왜 그래? 엄마. 민지가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학원 단톡방 대화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내용을 읽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박순애 아줌마 콩쿠르 나오는 거 진짜 웃김 키읔키읔키읔 할머니가 무슨 제빵사 키읔키읔키읔 꾸리 할머니도 집에서 빵 만드시는데 콩쿠르는 안 나가심 키읔키읔키 음인지 쌤 엄마라서 봐주는 거. 아님? 장 사장님이 동정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듯 순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저 애들한테 뭐라고 할까? 너무하잖아. 아니야, 민지야. 그냥 놔둬. 왜 가만히 있어?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학생들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자신은 실력도 없으면서 장인철의 동정심으로 콩쿠르에 나가는 거였어요.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엄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사람들이 다 저를 비웃어요. 레시피 노트 첫 페이지에 어머니가 쓴 글이 있었어요. 빵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모두 배고플 때
빵을 먹는다. 빵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이나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중요하다. 순애는 그 글을 되새기며 천천히 밀가루를 꺼냈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진짜 내 실력이 안 되면 그때 포기하자. 새벽 3시 순애는 반죽을 시작했어요. 조용한 부엌에서 반죽을 치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장인철이 가르쳐준 대로 반죽을 접고 돌리고 또 접었어요. 손목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 후 반죽이 완성됐어요. 순애는 반죽을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탄력 있었거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발효를 기다리는 동안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가면 돼. 오전 6시 빵이 구워졌어요. 순애는 각 구운 식빵을 꺼내 한 조각 잘라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학원에서 만든 어떤 빵보다 맛있었어요. 민지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벌써 일어났어? 헐, 이거 엄마가 만든 거야? 응.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민지가 빵을 한 조각 먹어봤어요. 엄마,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 정도면 콩쿠르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럴까? 당연하지. 엄마, 자신감 가져. 순애는 조금씩 용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콩쿠르까지 3주가 남았어요. 순애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장인철이 과제를 내줬거든요. 어머니, 콩쿠르에서는 어머니만의 특별한 빵을 만들어야 해요. 남들이 따라 할 수 없는 어머니만의 이야기가 담긴 빵 말이에요. 제 이야기요? 네.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기억, 가장 따뜻했던 순간을 빵에 담아보세요. 순애는 고민했어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이 뭘까? 며칠을 생각한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빵을 만들던 어린 시절이었어요. 순애는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요.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모든 빵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빵들을 하나로 합치면 어떨까? 순애는 새로운 레시피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단팥빵의 따뜻함, 크림빵의 부드러움, 소보로빵의 고소함을 모두 담은 빵.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 빵은 너무 달았어요. 설탕 양을 줄였더니 이번엔 맛이 밍밍했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소보로가 너무 딱딱했어요. 버터 양을 늘렸더니 너무 느끼했습니다. 에휴. 순애는 한숨을 쉬며 실패한 빵들을 바라봤어요. 쓰레기통에는 버려진 빵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지가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밤새 연습하면 몸 상해.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하지만 순애의 손목은 점점 더 아파지고 있었어요.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잤지만 아침이면 다시 통증이 찾아왔죠. 어느 날 아침 반죽을 치대던 순애의 손목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아! 순애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붙잡았어요. 너무 아파서 반죽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지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삐끗한 것 같아. 병원 가야 해. 아니야, 괜찮아. 파스 붙이면 돼. 하지만 손목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이틀 후 순애는 결국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손목 인대에 염증이 생겼어요. 과사용 때문이에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어요. 2주 정도는 손목을 쓰지 말아야 해요. 깁스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무리하시면 안 돼요. 2주요? 안 돼요, 선생님. 3주 후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어머니, 지금 쉬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손목 인대가 파열되면 수술해야 해요. 순애는 절망했어요. 2주를 쉬면 연습할 시간이 1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눈물을 참느라 애를 먹었어요. 이게 내 한계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장인철이 앉아 있었어요.
민지가 전화했나 봐요. 어머니, 손목 많이 아프세요? 장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무리를 해서.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어머니께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것 같아요. 장인철이 일어나서 순애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봤어요. 어머니, 콩쿠르 포기하는 게 어때요?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저는 하고 싶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이 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58살에 시작한 일인데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장인철은 순애의 절박함을 느꼈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손목을 일주일만 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머니 손목에 물이 안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네. 제빵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과 지혜로도 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순애의 손목은 조금 나아졌어요. 장인철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는 반죽기를 쓸 거예요. 반죽기요? 하지만 저는 손으로. 손으로 하는 게 정성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몸을 망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장인철이 작은 반죽기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걸로 1차 반죽을 하고 어머니는 마무리만 손으로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순애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반죽기를 쓰면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장인철의 말이 맞았어요. 반죽기로 기본 반죽을 하고 마지막에 손으로 마무리하니까 손목에 무리가 덜 갔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빵은 똑같이 맛있어요. 장인철이 구운 빵을 건네줬어요. 순애가 먹어보니 정말 손으로만 만든 것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장 사장님, 감사해요. 천만에요. 이제 어머니만의 빵을 완성해봐요. 콩쿠르까지 2주가 남았어요. 순애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새로운 빵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단팥소에 구운 밤을 넣고 크림은 우유와 계란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위에는 고소한 소보루를 얹었죠. 빵 모양은 동그랗게 만들어서 마치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 장인철이 감탄했어요. 어머니, 이거예요. 바로 이런 빵이에요. 정말요? 네. 이 빵에는 어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따뜻하고 정성스럽고 사랑이 가득해요. 순애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무언가를 인정받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학원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했어요. 연습실을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아줌마 아직도 포기 안 했네. 완전 집념 쩌는데? 키읔키읔키읔. 어차피 꼴찌할 거면서. 순애는 못 들은 척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어느 날 순애가 연습실에서 엄마의 품을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유진과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유진이 순애의 빵을 보며 코웃음 쳤어요. 빵이 왜 저렇게 생겼어? 완전 촌스러운데. 키읔키읔키읔 요즘 누가 저런 빵 먹어? 완전 구시대 빵이잖아. 친구들이 키득거렸어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빵을 만들 뿐이었죠. 유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아줌마, 콩쿠르 때 저런 거 내실 거예요? 진짜 웃기겠다. 그들이 가고 나서 순애는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 빵이 정말 촌스러운 걸까? 순애는 자신이 만든 엄마의 품을 바라봤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요즘 유행하는 예쁜 빵들과는 달랐죠. 하지만 따뜻했어요. 정성이 담겨 있었고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래, 나는 내 방식대로 하자. 순애는 다시 반죽을 시작했어요. 드디어 콩쿠르 당일이 밝았어요. 토요일 오전 9시 학원 대강당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 20명, 관객석에는 가족들과 학원 관계자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어요. 심사위원석에는 유명 호텔 제빵장 3분과 장인철이 앉았죠.
순애는 대기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재료를 확인했어요. 밀가루, 설탕, 버터, 달걀, 파당금, 밤. 엄마, 긴장돼? 민지가 옆에서 물었어요. 응, 많이. 괜찮아. 엄마는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연습한 거 생각하면 돼.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대기실 반대편에서는 유진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나 오늘 얼그레이 마카롱 만들 거야. 프랑스에서 배운 레시피거든. 와, 대박. 그거 만들기 엄청 어렵잖아. 당연히 1등은 나지. 서연 셰프님도 내가 이길 거라고 하셨어. 유진이 순애 쪽을 힐끗 쳐다보며 작게 웃었어요. 오전 10시 콩쿠르가 시작됐습니다. 제1회라 메종 블랑쇠 제빵 콩쿠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참가자분들은 3시간 안에 자신만의 빵을 완성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은 맛, 창의성, 기술, 그리고 스토리입니다. 참가자들이 하나 둘자리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18번째였습니다. 앞자리에서 젊은 참가자들이 능숙하게 반죽을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죠.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와, 저 학생 손놀림 좀 봐. 완전 프로 같은데?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주눅이 들었어요. 자신은 저렇게 화려하게 못하거든요. 18번 참가자 박순애 씨 나와주세요. 드디어 순애의 차례였어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관객석에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 나이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여기 참가자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신 것 같아. 순애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재료 앞에 서니까 조금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순애는 밀가루를 계량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철이 가르쳐준 대로 정확하게 재료를 쟀습니다. 반죽기에 재료를 넣고 돌렸어요. 기계 소리가 대강당에 울렸죠. 관객석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어머, 반죽기 쓰시네. 손으로 안 하고 요즘 다들 손반죽하는 게 트렌드인데. 순애는 그 말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장인철이 말했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30분 후 반죽기에서 반죽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으로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만지는 순애의 손길은 부드러웠어요. 마치 아기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다뤘죠. 심사위원석에서 장인철이 미소 지었어요. 좋아, 어머니. 바로 그거예요. 순애는 반죽을 여러 개로 나눠 동그랗게 빚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심사위원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저분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맞아요. 오랜 경력이 느껴져요. 하지만 순애는 다른 참가자들보다 속도가 느렸어요. 1시간이 지났을 때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성형을 끝내고 발효에 들어갔는데 순애는 아직 반죽을 빚고 있었죠. 유진이 순애를 보며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저러다가 시간 안에 못 끝내겠는데? 키읔 완전 느려. 1시간 30분이 지났어요. 순애는 겨우 1차 발효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벌써 오븐에 넣고 있었어요. 화려한 빵들이 하나씩 완성되고 있었죠. 유진의 얼그레이 마카롱이 가장 먼저 완성됐어요. 연보라색이 예쁘게 들어간 마카롱은 마치 보석 같았습니다. 와, 저거 봐. 완전 예술이야. 관객들이 감탄했어요. 유진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카롱을 심사대에 올려놓았어요. 심사위원들이 하나씩 맛을 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해요. 색감도 아름답고요. 하지만 한 심사위원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아쉬운데요. 너무 교과서적이에요. 개성이 없어요. 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빵도 하나씩 심사됐어요. 대부분 기술은 좋았지만 비슷비슷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들 SNS에서 본 빵만 만들어요. 한 심사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창의성이 부족해요. 자기만의 이야기가 없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이제 2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제한 시간까지 30분 남았어요. 순애의 빵은 아직 오븐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2차 발효가 끝나고 마지막 손질을 하는 중이었죠. 관객석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접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힘들어 보이는데. 민지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엄마, 파이팅! 순애는 땀을 흘리며 마지막 작업을 했어요. 빵 위에 소보로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드디어 빵을 오븐에 넣었어요. 남은 시간 20분. 순애는 오븐 앞에 서서 기도하듯 빵을 지켜봤어요. 제발, 잘 구워져라. 15분이 지났어요. 오븐 안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대강당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관객석에서 누군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이 냄새 뭐야? 어디서 나는 거지? 사람들이 두리번거렸어요. 그 냄새는 유진의 세련된 얼그레이 향도, 다른 참가자들의 화려한 버터 향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따뜻하고 그리운 냄새였어요.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맡았던 냄새 같은데. 한 관객이 중얼거렸어요. 장인철이 코를 킁킁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나왔구나. 어머니의 진짜 빵이. 남은 시간 5분. 순애는 오븐 문을 열었어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들이 나왔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위에는 고소한 소보로가 올라가 있었어요. 크기는 손바닥만 했고 모양도 완벽하지는 않았죠. 어떤 건 조금 삐뚤었고 어떤 건 소보로가 한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빵들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빵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시간 종료.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순애는 가까스로 시간 안에 끝냈어요. 심사대로 걸어가는 순애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접시를 올려놓자 심사위원들이 빵을 내려다봤어요. 한 심사위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건 어떤 빵인가요? 엄마의 품이에요. 순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엄마의 품? 네. 제 어머니가 어릴 적 만들어주시던 빵들을 하나로 모았어요. 단팥빵의 따뜻함, 크림빵의 부드러움, 소보로빵의 고소함을 담았어요.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장인철이 먼저 빵을 집어들었어요. 반으로 쪼개자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속에는 팥황금과 구운 밤이 들어 있었고 그 위로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이 보였어요. 장인철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장인철의 눈이 감겼습니다. 씹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관객석이 조용해졌죠. 5초, 10초. 장인철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건 장인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먹었던 그 맛이에요. 대강당이 술렁거렸어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빵을 맛봤습니다. 한 분은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어요. 또 한 분은 2번, 3번 계속 먹었죠. 마지막 심사위원은 한참을 말없이 빵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 빵에는 시간이 담겨 있어요. 시간이요? 네. 기다림의 시간, 정성의 시간, 사랑의 시간. 요즘 빵들은 너무 빨라요. 빨리 만들고 빨리 먹고 빨리 버려지죠. 하지만 이 빵은 달라요. 심사위원이 순애를 바라봤어요. 박순애 씨, 이 빵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3시간이요. 아니에요. 진짜 시간을 묻는 거예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어요. 평생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빵 만드시는 걸 봤고 30년 은행에서 일하면서도 늘 제빵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58배 다시 시작했으니까. 평생이요. 관객석이 숙연해졌어요.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 빵에는 어머니의 평생이 담겨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자신의 완벽한 마카롱보다 저 투박한 빵이 더 좋다는 거였죠.
다른 참가자들도 웅성거렸어요. 설마 저 아줌마가. 기술은 우리가 더 좋은데. 하지만 심사는 계속됐어요. 장인철이 일어서서 순애의 빵을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이 빵을 보세요. 모양은 완벽하지 않아요. 요즘 유행하는 화려한 빵도 아니에요. 관객들이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 빵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제 빵의 본질은 화려함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에요. 장인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요즘 우리는 너무 겉모습만 신경 써요. SNS에 예쁘게 나오는 빵, 트렌디한 빵만 찾죠. 하지만 진짜 빵은 이런 거예요. 먹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빵. 관객석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심사위원들이 잠시 회의를 했어요. 5분 정도 지났을 때 장인철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순애는 떨리는 가슴을 손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3위 김민수 씨의 호밀빵.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20대 남학생이 기뻐하며 상을 받으러 나갔죠. 2위 최유진 씨의 얼그레이 마카롱. 유진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나갔어요. 1등을 확신했는데 2위라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장인철이 잠시 멈췄어요. 관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위는 순애는 눈을 감았어요.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죠. 박순애 씨의 엄마의 품입니다. 대강당이 폭발했어요. 와, 대박.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애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1등이라니. 엄마가 1등이야.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순애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장인철이 트로피를 건네주며 순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축하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관객석의 박수는 5분 넘게 계속됐어요.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에 순애를 비웃던 학생들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다니. 진짜 대단하다. 수상 소감을 말할 차례였어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58살에 제빵을 시작했어요. 관객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했어요. 재능이 없다고, 민폐라고 했죠. 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손목도 아프고 실수도 많이 했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레시피 노트가 있어요. 거기에 어머니가 쓰신 글이 있었어요. 순애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죠. 늦은 건 없다. 지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걸 해라.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관객석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정말로 하고 싶다면, 진심을 다한다면 늦은 건 없어요. 순애가 트로피를 들어 올렸어요. 이 상은 제 것만이 아니에요. 꿈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분들, 특히 나이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관객석이 다시 한번 폭발했어요. 기립박수가 1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유진이 순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괜찮아요. 순애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유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제가 젊고 기술이 좋다는 것만 믿고 교만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비웃었죠. 유진 씨.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제빵은 기술만이 아니라는 걸,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유진이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께 배우고 싶어요. 진짜 제빵이 뭔지, 진심을 담는 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순애는 유진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 함께 배워가요. 나도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후 순애는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트로피는 거실 선반에 놓여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서연은 한참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재능이 없다고, 민폐라고. 괜찮아요, 서연 씨. 아니에요. 저는 제빵의 본질을 잊고 있었어요. 서연이 고백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기술만 배웠어요. 완벽한 온도, 정확한 계량, 화려한 장식.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서연이 순애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어머니 빵을 먹고 깨달았어요. 제빵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요. 서연 씨도 충분히 훌륭한 제빵사예요. 아니에요. 저는 기술자일 뿐이에요. 어머니처럼 마음을 담을 줄 몰라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저한테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마음을 담는 법을요. 순애는 미소 지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물론이죠. 우리 함께 배워가요. 그날 저녁 순애는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58배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빵을 만들어줄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요. 한 달 후 순애는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장인철, 민지, 유진, 서연, 그리고 학원 학생들이 모두 왔죠. 어머니, 축하해요. 박순애 선생님, 저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순애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안에 서 있었어요. 오븐에서는 각 구운 빵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첫 손님은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엄마였어요. 이모, 단팥빵 주세요. 얼마나 드릴까요? 5개요. 우리 가족이 5명이거든요. 순애는 따뜻하게 구운 단팥빵을 봉지에 담아줬어요. 아이가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이거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이야. 젊은 엄마도 빵을 먹어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이요. 어릴 때 친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자신의 빵이 누군가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순애는 가게 문을 닫았어요. 오늘 만든 빵은 모두 팔렸습니다. 민지가 청소를 도우며 말했어요. 엄마, 대박 났어. 첫날부터 완판이야. 그러게. 꿈만 같네. 순애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봤죠? 제가 해냈어요.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장인철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축하 선물 드리러 왔어요. 장인철이 큰 화분을 내밀었어요. 예쁜 꽃이 가득 피어 있었죠. 고맙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장인철이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가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늦게 시작해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되셨어요. 그날 밤 순애는 가게를 정리하며 혼자 남았어요. 조용한 가게 안에서 오븐을 바라봤습니다. 58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의 순애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손목은 아직도 가끔 아팠고
체력은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졌죠. 하지만 순애에게는 그들이 없는 게 있었어요. 인생의 무게, 시간의 깊이, 그리고 진심. 순애는 내일 만들 빵을 위해 반죽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밀가루를 체에 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순애는 반죽을 부드럽게 치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58, 박순애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